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3대 지수 대폭락 이후 어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지만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1.05% 하락 마감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77%, 그리고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업종 중에서는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종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사와케미의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 기술주라든지 통신주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도 업종별 하락세가 기록이 되었고요. 주요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5%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0%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의 주식도 4%대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한 건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주 초에 있었던 극도의 공포 심리라든지 불안감은 다소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비교적으로 질서 있는 안정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극도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일본은행 측에서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런 발언을 전했는데요.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식시장 투매 현상 그리고 이 시장의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의 진앙지가 일각에서는 일본의 엔화에 관련된 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현상이다라는 이런 지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관계자가 직접 등판하면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안도감을 시장에 좀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장까지 전체적으로 심리가 크게 호전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증시에서 아직까지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향후 방향성을 쉽게 관측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베팅도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 오후 들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투매 현상에 이어서 이제 뉴욕 증시까지 큰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공포가 압도했던 시장이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월가의 공포 지수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월가의 최고 톱 IB들에서도 주식을 지금까지 사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약간 시장에서 좀 희망찬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부 기술주에 대한 저점 매수 권고하는 콜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월가 최대 투자은행 중에 한 곳인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용감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소위 M7으로 불리는 뉴욕 증시의 7대 기술주 종목 지금 굉장히 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종목들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일 수 있다는 이런 권고를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경기를 침체만 피할 수 있다면 이번 주 있었던 투매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형 기술주들을 살 수 있는 적기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변수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시나리오인 블랙스완 시나리오가 있을 경우 이런 상황은 좀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퍼 샌들러 투자은행에서도 엔비디아와 반도체주의 투매 현상은 투자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글로벌 IB 시티그룹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임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전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요 7대 기술주들의 주가는 이번 달 초 대비해서 평균 8.6%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동일기간 수익률을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미국 경기 침체가 향후 증시 방향성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결국 이제 향후 뉴욕 증시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은 과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인가 여부, 그리고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 침체가 얼마나 강한 강도로 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됐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갑론을박이 월가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하루 전날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간 안도심을 제공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황제로도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반대되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자신의 시나리오 사항으로는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한 가능성은 35%에서 40%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증시 투매를 이제 폭락 사태를 좀 촉발한 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주 발표됐었던 이제 미국의 실업률 지표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이제 튀어 오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가늠자로도 알려져 있는 쌍매 법칙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침체의 공포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회 법칙을 직접 창시한 인물입니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클라우디아 삼이 공개 발언에 나섰는데요. 클라우디아 삼은 지금 연준의 긴급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블룸버그 통신의 기고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지금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연준의 평소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의견까지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임아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